1번은 이자죠. 우리 자동결산에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있냐면은 기말 재고자산,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 대손, 법인.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은요, 1번은 이자니까 수동, 2번은 대손이니까 자동, 3번은 삼각이니까 감가상각이에요. 그래서 자동이에요. 그래서 1번만 수동이고 2번하고 3번은 자동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분계 한번 적어보세요. 1번처럼 나오면 되게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정답은 셋 중에 하나거든요. 300만원 아니면 220 아니면 80이에요. 맞죠? 하나만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하나 나오면 그냥 그놈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시험장 갔을 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1번 보시면 1월 20일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러면 내년에 줄게 얼마란 뜻이에요? 300이란 뜻입니다. 근데 내년 건 내년에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올해 해당되는 건 얼마래요? 220이래요. 그래서 분계 이렇게 돼요. 차변의 이자 비용 올해 줘야 될 게 얼마라고요? 220. 근데 거기 보시면 1월 달에 줄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결산할 때 12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해 주는 거예요? 내년에 주는 거예요? 내년에 주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내년이니까 준 거다, 안 준 거다? 안 준 거다. 그래서 안 줬으니까 비지급 비용. 이라고까지 연결이 되셔야 돼요.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 할 시간 또 드릴게요. 좋은 문제 아니에요. 왜냐면 항상 금액은 하나만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분계만 잘 기억해서 하나 그냥 금액 적어버리면 되는데 지금처럼 두 개가 나와버리면 항상 답은 그대로 쓰거나 그 두 개를 빼거나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20이지만 나중에는 답이 80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보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거기 이자 줘야 된다라고 써 있잖아요. 주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마감할 때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익비용은 언제 거라고요? 올해 거.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에는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올해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하고 비용은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로 끝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올해 걸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게 얼마예요? 220. 근데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은 거 일반전표 몇 월 며칠에다가 넣으시면 된다고요? 12월 31일 가셔서 넣으세요. 그래서 12월 31일에 가셔서 차변의 이자 비용 220,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 비용 220. 그래서 차변하고 대변 등록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하러 갈 겁니다. 자동은 어디에서 한다 그랬어요? 네,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있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으로 오세요.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오시고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그래서 4시 16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두 개 넣어보세요. 그리고 전표 추가까지 하세요. 아예 하실 때. 대손은 여기에서 하면 되죠. 그래서 가시고 1% 만나 확인하시고 우리 매출 채권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나머지는 지우고 무슨 반영이요? 결산 반영. 그리고 거기 지문에 매출 채권이라고 나와 있죠. 네, 매출 채권은 두 가지예요. 받으러 그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그리고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왜 아까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음이라고 지문에 있었죠? 맞죠? 근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따지시는 분 계시는데 솔직히 이거는 내는 사람 맘이에요.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는 거고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운이 좀 있어야 돼요. 시험이 쉬울 때는 뭔가 힌트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시험이 어려우면 힌트는 없고 내용만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못 찾겠으면 이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시라고 했냐면은요. 컨트롤 뭐요? F. 그 다음에 개발비 치면 개발비로 가요. 못 찾겠으면 컨트롤 F 꼭 쓰세요. 그래서 개발비에다가 300, 특허권에다 얼마요? 200. 그 다음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 다음에 마무리하시고 435페이지 이하나 공치 거래처 이름은 코원전자. 그 다음에 자수 적어보세요. 이하나 공치를 바꾸시고 위에 코원전자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자수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1번은 수동이에요. 그 다음에 2번도 수동입니다. 3번만 뭐예요? 자동이에요. 그 다음에 3분 드릴 테니까 분개 한번 2개 기억나는 부분까지만 한번 적어보시고 1번의 힌트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0월 17일. 우리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무슨 얘기 많이 할 거냐면 지문에 날짜 있으면 그 날짜 가서 보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문 안에 10월 17일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반 전표 10월 17일 가셔서 거기에 있는 금액 보시고 얼마로 할 건지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3분 후에 맞출 테니까 2개 한번 또 해보세요. 같이 보시면 일단 1번은 10월 17일 제가 앞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지문 안에 나오면 그 날짜 가서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얼마 있죠? 850 있죠. 일단 그걸 먼저 봐야 돼요. 850이 있었는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단기께 400이래요. 그러면 850 중에 단기가 400이면 450은 언제 거죠? 내년 거죠. 이렇게 일단 구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은 뭐를 적을 거냐? 이제 요게 문제인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으로 처리. 그리고 제가 찍는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원래 제일 좋은 건 완벽하게 이해해서 푸는 게 가장 좋은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아닌지라 시험 볼 때까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수강생 중에 한 분이 만드셨는데 결산 때 모르겠으면 감소시키세요. 그래서 거기 지금 비용 처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뭐요? 감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나오면 올해 거 쓰는 거고요. 수익 비용은 내년에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지문에 비용이라고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비용. 그러면 일단 비용을 감소시키세요. 그러면 우리 비용의 감소 어느 변이죠?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요걸로 처리하시면 돼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이자 비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내년 거 쓰라 그랬잖아요. 내년 게 얼마라고요? 450. 그 다음에 결론은 올해 돈은 줬는데 언제 거까지 준 거죠? 내년 거까지 준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년 거를 먼저 줬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먼저 줬다. 뭐라 그래요? 성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급 비용 450. 일단 정리하시고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거를 이따가 12월 31일 날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850을 준 거예요. 그래서 850은 잘 줬는데 그 중에서 450만 원은 올해 게 아니고 언제 거다? 내년 거다. 그래서 내년 거를 먼저 줬다. 그래서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성급 비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그러면 올해 비용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해 거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올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올해 거에서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거에서 얼마를 줄였어요? 450.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장기차입금.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은 2018년 4월 30일. 그러면 1년 이내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유동성 장기부채는 비유동 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요? 유동 부채가 될 때.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그래서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가 될 때요? 1년 이내가 될 때. 요걸 뭐라 그래요?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 네. 여기 위에 보면은 2017년이라고 써 있죠. 여기 위에. 그럼요. 이거는 항상 봐야죠. 시험 때는 2023년으로 나와요. 근데 옛날 거 풀 때는 꼭 여기 위에를 보세요. 몇 년인지 모르겠으면. 근데 시험 때는 무조건 2023년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옛날 것도 풀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최근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 거 풀 때 당연히 지금처럼 연도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헷갈려요. 그러면 그 위에를 보고 아 올해 요 문제는 몇 년도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몇 년도라고요? 2018년 4월이잖아요. 그러면 1년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죠. 라고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때에는 무조건 2023년으로 나옵니다. 올해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돼요. 이제 장기 차입금 아니잖아요. 왜냐면 1년 이내로 남았으니까. 그래서 1억이 부채 감소 우리은행. 그 다음에 대변에 1년 이내 될 때 뭐라 그런다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 그래서 여기는 부채 증가 우리은행.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 다 되신 분들은요. 정리 다 되신 분들은 이거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에다가 넣으세요? 12월 31일에다가 두 개 다 넣어보세요. 같은 문제가 나와도요. 네? 그럼 들어가서 10월 17일자가 얼마인지 내가 확인해서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그걸 못 찾는 거는 시험 보시는 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못 찾아서 틀린 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문 안에 날짜 있으면 그 날짜 가져서 봐야 된다라는 걸 꼭 숙지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내는 사람은 그냥 알아서 찾으세요 이거기 때문에 못 찾아서 틀린 거는 본인 탓 돼버려요. 그리고 시험이 오락가락해요. 어떨 때는 쉽고 똑같은 문제더라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우리한테 좀 쉽게 나오면은 힌트가 많고요. 어렵게 나오면은 힌트가 적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가서 하시면 되죠. 뭐 이제 일반 전표 넣는 건 할 줄 아시니까.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 넣을 때는 양쪽에다가 다 무슨 은행 넣으셔야 돼요? 우리은행. 이거 안 넣어도 틀립니다. 잠깐 보시면 여기 차변에다가 장기차입금이잖아요. 장기차입금 우리은행 얼마냐? 1억. 그 다음에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면 얘 앞에 번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시험에서는 시험도 그렇고 실무도 그렇고 이건 거래처 잡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프로그램에서 우리은행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요 코드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은 다 코드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앞에 보면 코드 번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번호가 안 뜨면은 설정 안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넣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 문제 틀린 거 돼요. 그래서 거래처 설정할 때는 꼭 앞에 번호 있나 없나 요거 꼭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월에서 12월 들어가셔서 거기 원재료 제공품 제품 넣으세요. 그리고 아마 이거 하면서 이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 나오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본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거 나오길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할만하거든요. 그거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기말 원재료는 80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얼마요? 1200, 기말 제품은 2400, 그 다음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할만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빨리 해서 따로 연습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거 빨리 끝내고 1번 같은 거는 솔직히 나올 때마다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답이 850일 때 있고 400일 때 있고 450일 때 있고 문제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꾸준히 문제를 보시는 수밖에 없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유동성 장기부채만 기억나면 못할 정도는 아닌데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니까요. 그 다음에 442페이지로 넘어오시고 2109, 그 다음에 어디 갔냐? 2108이요. 죄송합니다. 09가 아니고 2108 세화산업. 자동 수동 또 적어보세요.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 1번은 딱 봐도 뭔가 많으니까 수동이겠죠. 그 다음에 2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니까 자동. 그 다음에 3번은 기말이니까 자동. 그래서 1번 분계 해보시는데 날짜 잘 보세요. 우리는 몇 년도라고요? 2017년도예요. 그거 참고해서 여기 위에 날짜 나오죠? 여기 연도 보면 2017년도입니다. 그거 참고해서 1번 분계 한번 해보세요. 해결을 할게요.
일단 1억을 빌렸습니다. 1억을 예금에 넣었죠.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자율 몇 프로라고요? 10%.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날짜가 2014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17년이죠. 그러면은 연이자율의 뜻은 몇 년짜리죠? 1년짜리죠. 그래서 12분의 저희가 지금 해당되는 건 2017년이니까 12달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2분의 몇이요? 10이라고 계산하셔야 돼요. 얘는 솔직히 안 하셔도 돼요. 12분의 12는 어차피 1이니까 지금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왜 10이냐면은 연이자율의 뜻이 1년치잖아요. 그리고 거기 날짜 보시면 2014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이래요. 그러면 2017년은 1년치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년을 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1,000만 원. 1억으로 이자 1,000만 원이면 괜찮죠. 네, 요즘엔 불가능한 숫자긴 하지만. 그러니 IMF 때 진짜 2억일 때는 20%일 때는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장에다가 돈 왜 넣어 놓죠? 뭐 받으려고요? 이자 받으려고. 그래서 받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최종 목표는 왜 이자 수익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통장에다가 돈 왜 넣어놔요? 이자 받으려고. 그래서 받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차변에 거기 보시면 눈을 씻고 쳐다봐도 받았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우리 못 받은 거 결산 때 뭐라 그러냐면 미수수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4개 많이 적으세요. 시간 나실 때. 성급비용, 선수수익. 요거는 내년하고 관련 있을 때. 그 다음에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은 올해 못 받았거나 안 줬을 때. 요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고 일반 전표 12월 31일에다가 등록하세요. 그 다음에 등록하시고 자동은 여기에서 넣으시면 되죠.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네, 들어오셔서 거기에 있는 거 한번 넣어보세요. 2개. 힌트는 거기 생산부하고 관리부 금액 2개 있죠? 더 할 거냐 뺄 거냐 잘 고민하셔서 금액 넣어보세요. 보시면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충당. 그래서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이거는 많이 해봤죠. 대손충당금.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무슨 법 쓴다 그랬죠? 보충법.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똑같이 보충법이에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둘 다 보충법인데 얘는 퍼센트로 대부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최소가 1%예요. 그래서 0.5% 이런 건 못 내요. 1.5%는 낼 수 있는데 0.5는 못 내요. 근데 어쨌든 퍼센트로 잡도록 되어 있고 이 퇴직금은 뭐 요즘에는 연금으로 주다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많이 설정은 안 하는데 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어떻게 준비하도록 되어 있냐면 올해 12월 31일 날 다 그만둘 거야.
라는 전제하에 쌓아놓도록 되어 있어요. 한 명이라도 그만 안 되나요? 그건 상관이 없죠. 네, 그냥 이건 준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그 사람이 그만두든 안 두든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 회계상에서는 모든 전 직원이 12월 말에 그만둘 거야. 가정. 그렇죠. 가정하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둘 수도 있고 그만 안 둘 수도 있죠. 근데 일단 회계상에서는 퇴직금을 그만큼 쌓아는 놔라 이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많다 그래서 회사가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만큼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그 부채로 잡아놓는 거지. 뭐 이게 실질적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1억이 있다 그래서 회사 돈이 1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회계에서는, 근데 요즘에는 연금제도 때문에 요거 설정 잘 안 해요. 왜냐면 지금은 퇴직금으로 줘요, 퇴직연금으로 줘요. 퇴직연금으로 주는 시대가 바뀌어서. 근데 어쨌든 요거 나오면은 요만큼 준비한다, 요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자른 것만큼 채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부는 3,000에서 얼마 빼세요? 2,500. 그래서 500. 그 다음에 관리부는 5,000에서 얼마 빼세요? 3,900. 그래서 1,100.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등록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여기 결산자료 가셔서 1월에서 12월 여기 퇴직급여 전입액 500번대가 500, 그 다음에 800번대가 1100. 그러면 2번 끝.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원재료 가셔서 500, 그 다음에 제공품 가서 얼마요? 700. 그 다음에 제품 가서 1200. 그리고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원래는 이거 공식 외워서 자동 결산 안 되면 우리가 계산 다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실제 결산 때에는 얼마 남았다만 넣어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컴퓨터가 다 합니다. 그래도 가면 갈수록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5명이 했었다면은 지금은 3명이서 하고, 나중 되면 3명이서 하던 일 몇 명이서 할 거예요? 1명이서 하고. 그래서 어저께 자기 전에 인터넷 좀 보는데 저거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저기 서빙 로봇. 그다음에 요즘엔 저것도 많다면서요.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메뉴를 키오스크로 시키잖아요. 근데 그 앉은 자리에서 키오스크로 시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뭐 할 수 있도록요? 결제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장님 얼굴 보고 결제할 일도 없을 거라고. 네. 근데 그 기능은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기능 잘 쓰진 않는데, 카드 값으로 할 때 n분의 1로 나누어서 각자 결제도 할 수 있게끔 키오스크 자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4만 원어치 시켰는데 3명이야. 그러면 n분의 1 그 버튼 누른 다음에 3명 누르면 3등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카드 개개인적으로 결제하고. 젊으신 분들이 그 기능은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큰일은 큰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눠드린 유인물은 이하나 공구고요. 그 다음에 449페이지. 그리고 2개 더 하고 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조회할 거고, 그 다음에 내일 오실 때 외워갖고 오셔야 될 게 2가지 있어요. 예전에 외웠었던 건데 내일 연습을 해야 돼서. 일단 이하나 공구 오시고 자수 또 적으세요. 미놀타 산업 들어오시고요.
자동 수동 적어드리면 셋 다 수동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합격률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하고 다른 시험 보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수동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수동은 헷갈리니까. 일단은 4시 56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분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요. 그리고 우리 목표는 3개 중에서 2개 이상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과 부족하고 비용.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현금과 부족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 그리고 요거까지 풀고 쉴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용 처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비용이니까 잡손실이에요. 왜냐면 수익 처리해라 그러면 잡이익이고, 비용 처리해라 그러면은 잡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지문에 현금 뭐라고 써있죠? 과부족. 결론은 현금이 부족해서 이익 봤단 얘기예요? 손해 봤단 얘기예요? 손해 봤단 얘기죠. 그래서 요거. 그리고 2번은 모르겠으면 이렇게 꼭 풀어보세요. 감소시키고 자산부채 자본이면 올해 거 적고요. 수익 비용이면 내년 거 적으세요. 그리고 대부분 결산은 감소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집에서도 정리하면 늘어나는 게 많아요? 줄어드는 게 많아요? 줄어드는 게 많죠. 왜냐면 정리한 다음에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회계도 대부분 정리하게 되면은 줄어드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풀면 100% 못 맞춥니다. 한 90%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으로 계산. 그러면 비용으로 계상이라고 나오시면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비용을 늘리세요? 줄이세요?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비용의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소모품 비. 그 다음에 소모품 비의 옆집은 무조건 뭐예요? 소모품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금액 하나밖에 없죠. 금액은 하나만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얼마 있어요? 200.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사용분. 미사용분의 뜻은 안 쓴 겁니다. 그러면 안 썼으면 언제 써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비용일 때는 내년 거. 근데 저도 이 방법을 사랑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 결산은 결산이고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런 것도 해보세요. 그래서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만들어 갖고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게 어렵습니다.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성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 두 번째 줄 끝쪽에. 성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 이거 자산인지 부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치시라니까요. 개정과목 및 적용 등록 가서 컨트롤 F. 무슨 비용이요? 성급 비용.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133번. 133번은 자산이잖아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찾으면 99% 있다고요. 근데 100은 아니에요. 없는 거 몇 개 있어요. 시험에 간혹가다 이론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있는데 분계 문제는 무조건 100%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성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제가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늘리라고요? 줄이라고요? 줄여요. 그러면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죠? 대변.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생산부서의 월간 기술지래요. 우리 책 뭐라 그러죠? 도서 인쇄비라 그러죠. 그래서 500번 때 도서 인쇄비. 그래서 안 되면은 요거 많이 활용해 보세요. 그럼 하다 보면은 또 조금씩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다음에 금액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 60만 원 있거든요. 근데 요게 1년치예요. 그러면은 10월 달부터니까 올해는 10월, 11월, 12월에서 12분의 몇이에요? 3. 그러면 15만 원은 올해 거. 그러면 60만 원 중에서 15가 올해 거면 45는 언제 거죠? 내년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산이면 언제 거 적으라고요? 올해 거 적으세요. 그래서 답은 15만 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결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금액부터 해서 차대변까지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월급 많이 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게 왜 그렇게 되냐면 원분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분계는 차변에 성급 비용이 60만 원 잡혀 있겠죠. 뭐 대변은 그냥 하기 편하게 현금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년에 필요한 건 45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60만 원 있잖아요. 60이 45 되려면 얼마 줄여야 돼요? 15만 원 줄여야 얼마가 되죠? 60이 45가 되잖아요. 그래도 요 위에 분계를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솔직히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1번하고 2번을 꼭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3번은 시험장 가서 뚜껑 열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개가 나오면 2개는 할만하고 하나는 좀 어렵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입력은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에다 입력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5시 15분에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남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조금 더 하다가 마무리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속도로 나가면 수요일쯤부터 기출문제 좀 풀 거예요.